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켠 김에 또 정치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판을 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느꼈던 게 있다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에게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일들이 요즘 많이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데, 보수 정권이 집권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터졌으면 어땠을까?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거는 무안공항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떠나셨는데, 그 유해가 어딘가에서 굴러다니던 거를 이제 찾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도 다들 너무 조용하죠. 단순히 언론에 보도됐다고 그게 이슈화가 되고 뭐 시끄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표현이 중요한 건데 너무 조용해요. 참 관대해. 그러고서 한다는 말이 뭐 그 윤석열 때 있던 일 아니냐 하는데, 그때 윤석열은 직무 정지돼 있던 상태였죠. 얘기가 나왔으니 그 당시에 제가 그 사건을 접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야, 저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아니었으면 또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연병을 떨었을까.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도 왜 다행이지라는 생각이 드나. 나도 진짜 쓰레기다, 이딴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엄청 조용하죠? 무안공항 사건이랑 세월호랑 다른 게 뭐야?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이 너무나 허망하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그 전제를 깔았을 때는 하등 다를 바가 없는데,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다르죠. 이 나라가 좌파에게 참 관대해. 근데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원래 좌파가 하는 말이 참 달콤하거든.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런 마음을 먹기에는 디폴트 값이 너무 괴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듣기 좋고 희망적인 생각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데, 왼쪽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태생이 놀고 먹고 쉽게 살고 싶은가 봅니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야당이랍시고 있는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지켜보긴 하지만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제 현생 살고 게으름 피우고 그러고 있는데, 아휴, 오늘은 또 뭔 지원금을 뿌린다고 연병을 했었던데, 도대체 왜 이렇게 좌파들은 지원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줄 거면 선별적으로 줘야 되는데, 하위 70% 그게 진정한 선별의 개념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좌파들만 신난 것 같아. 복지에 대해서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무분별하게 뿌리려고 맨날 각을 재고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게 과연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지원금도 그랬고, 우리 애는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미래일 텐데 이게 맞나 싶네. 당장 우리 집만 봐도 뭐, 우리 와이프는 운전 면허도 없고 당연히 운전도 안 하는데, 기름값으로 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다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부합을 하나? 잘 모르겠는데 알아볼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신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냥 좌파가 환대받는 세상이 올 것 같고,
보수는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나마나 지방선거는 필패가 확정된 것 같고, 좌파들이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좌파들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주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고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현실을 보면 그냥 이젠 희망을 갖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좌파한테 관대해. 보면 결이 같은 행동을 해도 보수 우파가 하면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굉장히 메타작을 하는데, 똑같은 짓을 좌파가 하면은 세상 조용하고 세상 온화해. 어찌 그리 잣대가 다를까? 난 참 그것도 신기해. 누가 보수가 뭐 다 잘했대? 보수가 모든 게 옳대? 다 공과가가 있다고 해도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좌파에게 공보다 과가 더 많아 보이는데 어쩜 이렇게 다들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이명박 박근혜 풍자할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갖고 풍자하면 무슨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질 않나? 아주 낮고 작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밑밥을 깔면서 빌드업한 결과물이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이겠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생각도 들고 뭐 그렇네요. 근데 역시 두고두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야 그렇게 인생에서 뭔가 이뤄본 게 없는 일개 딸배니까 뭐 지식이 해박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참 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좌파지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자기들이 그렇게 읽어온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분배하자고 하면은 개거품 물면서 도망칠 사람들이 좌파지지하는 게 난 제일 신기하더라고. 잃을 게 제일 많고 가장 아쉬운 사람들이 좌파지지하는 게, 인생은 참 재밌는 것 같아. 이 모든 거는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정당이 자꾸 진짜 우익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중도를 잡는답시고 자꾸 민주당 따라하려고 어설프게 쇼를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도,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을 거고,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와 북한을 적절하게 섞은 아주 끔찍한 혼종 국가가 될 것입니다. 습가 먹는 민족 아닙니까? 이곳저곳에서 좋은 사례랍시고 다 들고 오면서 정작 그런 것들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 아닙니까? 얘기하다 보면 또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네. 그래,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 또한 뭐 내가 무엇인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외면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려나. 저는 좌파를 싫어하는 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뭐 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합니다. 뭐 다양한 사회적인 주제는 어느 정도 대화와 어느 정도 논쟁을 통해서 조율을 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안보관이죠. 결국 안보관. 북한을 추종하는 NL 계열들, 그 계열의 사람들이 여전히 정당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곳이 민주당과 진보당이고, 조국당도 마찬가지려나? 뭐 아무튼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안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답변도 안 하고 회피하고 단 한 번도 전향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좌파를 되게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양한 사회 정책들은 개인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뿌리가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 이거지. 그런 그럴싸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 사람의 뿌리를 봤을 때 그 사람이 NL이고 북한에 호의적이고 북한에 매우 온건하고 북한이 하는 말을 거의 뭐 앵무새처럼 따라하듯이 얘기를 한다. 그럼 그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간첩으로 잡아서 처벌을 못하는 것 뿐이지 뭐 그게 간첩이랑 뭐가 다릅니까? 100번 양보해서 진짜 간첩은 아니라고 쳐도 뿌리가 NL이고 뿌리가 주사파고 뿌리가 그런 사상에 완전히 전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내놓는 정책들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는 목소리와 정책들일까요?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제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보수정당이라고 뭐 잘했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하잖아. 보수도 과가 있고 사실 뭐 국민의힘이 뭐 박정희 전두환의 전신도 아니고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박정희와 전두환을 저기하는 정당이 저따구로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